갯모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BNPL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NPL 서비스는 나중 결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같이 신용 이력이 부족한 일명 신파일러라고 불리는 계층에게 할부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신용 조회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높은 할부 이자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쿠팡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NPL의 단점으로는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신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주 이용자인 신파일러들의 연체 및 과소비를 유도하여 요즘 들어 미국, 호주, 일본 등 BNPL 서비스가 국내보다 앞서 활성화한 국가에서는 BNPL 사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가 계획한 프로젝트는 BNPL 서비스의 과소비,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여행 특성을 결합하여 여행 갯모임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갯모임 갯모임 이용 라이프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각 라이프 사이클은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에서 나와 명명하였습니다. 먼저 택신 기간에는 모임을 모집하는 기간으로 이때 사용자들은 모임에 가입하고 첫 번째 정기 결제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런웨이 기간에는 기간 동안 매월 월 납입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테이크오프 기간에는 모든 결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 여행 출발일자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출발일자가 되면 플라이트, 복귀일자가 되면 랜딩이 됩니다. 개발 진행은 노션으로 칸반보드를 이용해 백로그를 작성하고 이슈잉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에서는 자바 스프링을 기본적으로 REST API 서버를 구성하였으며 오아스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회원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미지 파일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 S3를 사용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JWT를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SQL 서버는 MySQL을 사용하였고 ORM으로는 JPA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DTO 패턴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맵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 서버로는 플라스크를 사용하였고 머신러닝 모델을 제작 분석하기 위해 매플로립, 사이클런, 넘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뷰3로 구성하였으며 UI 구성을 위해 뷰티파이와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를 플럭스 패턴으로 다루기 위해 뷰엑스 이벤트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미트, HTTP 요청을 위해 엑시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이 젯브레인사의 IDE를 사용하였으며 머신러닝 모델을 제작하고 분석하기 위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백엔드 REST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 포스트맨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버는 WS2를 사용하여 우분투 서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확인하고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벤트 배너들과 현재 형성되어 있는 모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임들 리스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으로도 형성된 모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임에 속해 있는 옵션들을 통해서도 모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가, 도시, 공항을 설정하고 계획에 맞는 택신 기간과 런웨이 기간, 그 다음에 출발 일자와 도착 일자를 설정한 다음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행에 필요한 총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월마다 지불해야 되는 가격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와 약관의 동의를 진행해야 되고 포함된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 같은 경우 카드 결제와 토스페이 결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구현하였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모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구현하였는데 마이 페이지에서는 자기 프로필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한 모임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팔로우와 차단한 유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되어 있는 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챗봇을 활용하여서도 모임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챗봇이 원하는 모임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함에 있었던 이슈들과 기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드 엔티티를 작성하는 경우에 모두 한 보드 엔티티인데 단순히 카테고리 속성으로 나누기에는 게시판마다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다르다는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솔루션을 고민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 번째인 보드 엔티티를 상속받는 엔티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각 보드 엔티티들은 보드 엔티티를 상속받으며 생성자로 슈퍼빌더를 선언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를 선언해줌으로써 보드 엔티티를 상속받은 엔티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TO 패턴 관련 이슈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DTO 패턴으로 다뤘는데 매번 엔티티를 DTO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매번 DTO를 빌더 패턴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빼먹는 속성들이 생기고 코드의 양이 길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맵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엔티티와 DTO를 변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맵스트럭트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코드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주석 처리된 부분은 맵스트럭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코드이고 주석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맵스트럭트를 사용할 때의 코드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주석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석 처리된 코드는 6줄로 줄어들게 됩니다. 맵스트럭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처럼 매퍼 인터페이스만 작성해 준다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실제 구현 메서드를 컴파일하면서 라이브러리가 직접 구현해 줍니다. 실제로 오른쪽 아래 코드는 약 700줄에 달하는데 라이브러리가 직접 구현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미트 라이브러리는 제가 프론트 부분을 개발하면서 각 도메인들을 컴포넌트화하여 분리하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모관계 컴포넌트를 하면 v모델, v1, vbind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부모관계 컴포넌트가 아닌 형제관계 컴포넌트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던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벤트를 발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ngrok입니다. ngrok은 결제 기능을 개발하면서 테스트하는 도중 결제 API가 백엔드 서버로 웹훅 방식을 통해 직접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발 및 테스트 중에는 로컬로 작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내는 요청의 경우 백엔드 서버가 외부 요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에서 로컬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터널링 프로그램인 ngrok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로컬로 HTTP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gro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요청을 테스트할 때뿐만이 아니라 개발하는 도중 급하게 외부에서 시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워딩이라고 표시된 라인에 .app로 표시된 URL로 로컬호스트 7777 포트가 포워딩 되었고 밑에 해당 URL로 요청된 HTTP 리퀘스트들이 정상적으로 200 상태 코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시오스 인터셉터입니다. 로그앤 권한 인증 방식을 JWT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액세스 토큰이나 리프레시 토큰이 만료됨에 따라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거나 이용자에게 로그인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매번 에러 핸들링을 통해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엑시오스 인터셉터 방식을 이용하여 토큰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JPA 크리테리아입니다. 다양한 검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이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쿼리문을 모두 만족시키는 메서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해야 되는데 JPQL 쿼리 어노테이션을만을 이용해서 구현하기는 힘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와 같이 스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이용하여 각각 국가, 도시, 공항 등이 널이라면 해당 조건을 걸지 않는 쿼리를 객체지향적으로 구성하여 레포지토리에서 셀렉트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부하여 새롭게 사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HTTP 요청에 대하여 응답할 때 상태 코드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 같이 리스폰스 엔티티로 응답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요청이라도 상태 코드로 응답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 또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줄 어노테이션과 크롬 표현식입니다. 모임 엔티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정된 시간이 되면 상태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케줄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크롬 표현식에 표현된 것처럼 매일 1시가 되면 업데이트되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클래스입니다.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면서 이 바라바른 페이지가 총 페이지 중에 몇 번째인지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클래스를 활용하여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QL 함수입니다. 필요하지만 저장하기엔 애매한 정보를 저번 프로젝트에서는 포뮬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가상 컬럼을 매핑하였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한 SQL 함수인 sum과 나누기를 사용하여 SQL 서버 자체에서 계산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머신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머신, 즉 오픈AI의 API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LM은 대표적으로 챗GPT, 라마 등으로 알려져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LLM을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파인튜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각 훈련 방식은 우열이 있다기보다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저는 이 중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통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채팅을 통해 모임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시프터 클러스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군집화라고도 불리는 클러스터링 기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민 클러스터링은 각 클러스터의 평균을 이용하여 K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경우에는 복잡한 형태의 분포를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피팅하여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SCA는 밀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비선형의 분포 또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은 어떤 데이터에 분포가 있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불리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 반경 안에 데이터의 분포가 높은 곳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분석했던 4가지 클러스터링 기법 중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이유는 K-min 클러스터링과 GMN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 K를 미리 정해줘야 하고 DBSCA에는 비선형 분포에는 다른 기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분포에서는 그다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의 개수 K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비모스 기법이고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꽤 직관적이기 때문에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모델을 주피터 랩 서버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시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사람은 수입과 소비를 다음과 같이 갖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사람들이 가입한 모임의 데이터입니다. 위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는 1대1로 대응하게 됩니다. 위 데이터를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 클러스터링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 되게 됩니다.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입하였는지를 레이블을 통해 나타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인 수입이 300만원이고 소비도 300만원인 사람을 설정하여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에서 예측하였을 경우 이 회색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색 클러스터에 가입된 사람들의 모임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머신러닝 모델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타원함수에 포함된 모임 조건을 반환하게 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